오늘 조선 별란사는 1차 왕자의 난 첫 번째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과 왕세자 이방번을 모조리 죽인 무인정사입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398년명 홍무 31년 제1차 왕자의 날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공화백 정도전 위성군 남은과 부성군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벌에 복종하여 차명을 당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태조대의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방섭과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으로 왕세자 이방섭과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방번 등이 숙청되었습니다. 무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인정사라고도 하며 이방원이 주도하여 일으킨 난이라고 하여 방원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정사란 사직을 안정시켰다는 뜻입니다. 삼봉집에서는 공소의 난이란 표현도 보이는데 이 난으로 살해된 무안군 이방번을 시오 공순과 세자 이방석의 시오, 소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부른 표현입니다. 신덕왕후 강씨 소생 이방석을 세자로 삼고 사병협화 등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신의 왕후 한씨 소생인 왕자들과 반개 종친들이 불만을 품고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이성계의 막내 동생 이화, 이성계의 조카 이천우와 조온 삼남 이방에 사남 이방간, 사위 이저와 그의 아버지 이거이 등이 휘하의 사병들을 이끌고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천우는 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아들, 조온은 이성계 누이의 의부사들이며 이전은 경신공주의 남편입니다. 장자 이방우의 아들이자 장손인 이복근도 숙부 이방원을 지지했는데 방우에게 남아있던 군사들은 방우 사후 이성계의 형 이원계의 삼남 이조에게 인계되어 큰 보탬이 되진 못했을 것입니다. 주요 친인척들 중 참여 기록이 없는 사람은 차남 이방과 뿐인데 당시 이방과는 태조 이성계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과가 이를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고 방원이 난을 일으키는 것에 딱히 반대했다는 기록도 없으니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때 이방원이 계모와 이복 동생들을 피신시켰는데 10년 후 이복 동생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으로 신덕왕후가 먼저 죽지 않았다면 이때 같이 살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태조는 이미 50대 후반으로 후계자를 생각해야 될 나이였는데 장남인 이방우를 비롯해 한씨 아래의 아이들이 장성한 성인이라 누가 후계자가 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태조의 아들은 신의 왕후 소생으로 장남 이방우, 차남으로 훗날 정종이 된 이방과, 셋째 이방에, 넷째 이방간, 다섯째로 훗날의 태종인 이방원, 여섯째로 위화도 회군 때 처형된 이방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덕왕후 소생으로 일곱째 이방번, 여덟째 의안대군 이방석이 있었는데 세자 책봉 당시 이방번은 11세, 이방석은 10세로 신의 왕후 소생의 아들들과 나이 차이가 심했습니다. 장성한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은 요절한 방연을 제외하면 개국 과정에 참여해 일정한 공을 세웠고 적장자 계승을 따르면 이방우가 세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는 공양왕 시기부터 활동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청해백집 등에 의하면 고려 왕조의 충절을 보이다가 폭음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알려져 있지만 고려사와 실록 같은 정사에선 그런 흔적이 없고 조선 개국 후에도 태조의 맞이로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대 평판이 매우 나빴던 지훈의 딸과 결혼하고 이색의 손자 이숙료를 사위로 들여 조선 건국에 저항한 고려의 보수파 핵심과 인척관계로 엮였습니다. 아내와 사위 문제의 설상가상으로 이방우의 며느리는 이방번의 장인이기도 한 정양군 왕후의 딸로 설사 한씨가 살아서 왕비가 되었어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무튼 이방우는 조선 개국 직후인 1393년에 사망하고 방우의 접장자로서의 위상은 아들 이복근 대신 차남 이방과에게 내려가 방우의 후손들은 정치 실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대신 이복근은 1차 왕자의 난 당시 넷째, 숙부인 이방원과 이숙번, 등 이방원의 부하들을 지지했습니다. 정종 이방과는 적자가 없이 서자들만 있어 자연스레 계승권이 박탈당했고 이간군과 회안군 두 사람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었습니다. 무튼 세자는 막내인 이방석으로 결정되는데 조선 왕조에서 처음 맞이한 왕비에서 나온 아들이
방석으로 방석이 초대 왕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은 조선 왕조에서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실록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방석이 세자로 결정되는 데는 신덕왕후의 영향력이 태조에게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방석 형제들의 간략한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실록 사건 태조 2년 9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1393년 명홍무 26년 화랑의 서자인 이원계와 이화의 가계. 화랑에게 서자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이원계는 비내연장이 낳았고 이화는 비곰가가 낳았다. 원계의 아들이 4사람이니 이양후 이천후 이조 200원이고 화의 아들이 7사람이니 이지순 이숙 이진 이담 이교 이회 이점이다. 양후의 아들은 이응발 이응재 이응로 이응미여 이천후의 아들은 이갱헌이다. 지숭의 아들은 이수장이여 숙의 아들은 이용왕 이지발이여 진의 아들은 이의경 이미동이여 담의 아들은 이효손이여 회의 아들은 이복동이여 점의 아들은 이실견이다. 장남 방우는 지윤의 딸과 결혼했고 이색의 손자 이숙묘를 사위로 이성계가 죽이는 공양왕의 형제 정양군 왕후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색은 고려 말 창왕을 옹립해 이성계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방우는 이색과 함께 조선시대 역사관에선 신돈의 손자인 창왕 옹립에 참여했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켜 은거했다는 건 야사에 불과하며 실록에선 병권도 일부 쥐고 있었고 마지로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등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 뿐 마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폭음을 일삼은 건 고려에 대한 충절 때문이 아니라 마지 대우는 하면서 후계자는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울분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차남 방관은 증문하 좌시중 김천서의 딸과 혼인했고 지은의 딸을 첩인 성빈지 씨로 들였고 삼남 방위는 증문하 찬성사 최인두의 딸과 혼인했는데 최인두는 동주 최씨로 최연과 인척 관계입니다. 사남 방가는 증문하 찬성사 민선의 딸과 혼인했고 오남 방원은 예문관대학 사민재의 딸과 혼인했는데 민선과 민재는 모두 여흥민 씨로 재상지종으로 불린 유력 권문세가입니다. 신덕왕후 소생 경순공주는 이이님의 조카인 이재와 혼인했고 신덕왕후 소생 칠남 방번은 공양왕의 조카 사위로 정양군 왕후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사망한 한씨는 건국 후 절비라는 시호를 내려 예우를 갖췄지만 왕비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건국 이전 죽은 그녀가 새 왕조의 첫 왕비인 신덕왕후를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태조 2년 한씨의 3년상이 끝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에 대한 태조 이성계의 예우는 끝난 반면 신덕왕후 강씨는 조선 왕조의 초대 왕비로 그 권위가 공인되어 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과 왕비 사이에서 난 적자가 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신덕왕후의 맏아들 이방번은 왜 세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방번은 장인이 정양군 왕후라 세자가 될 수 없었는데 왕후는 태조가 죽인 공양왕의 형이자 신녀들이 수시로 제거를 노리던 옛 고려 왕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왕후는 태조가 고려 왕실의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에 남겨둔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밀접하게 이어진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때 왕조와 왕관이 죽은 것도 방번의 사돈이면서 군직에 있어 불똥이 튄 것인데 태종도 권위가 어느 정도 서자 왕씨에 대한 탄압을 완화시키고 뒷날이들이 끊어진 왕씨의 제사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이방석뿐이었는데 방석의 세자 책봉이 태조가 신덕왕후를 총애하고 신덕왕후는 방언을 배신하고 신권주의자 정도전이 거들어 자격 없는 어린 왕자를 세자에 올렸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원과 이방석, 이성계라는 이름을 다 지우고 보면 왕과 왕비의 아들이 왕세자가 된 일반적인 계승일 뿐인데 신의 왕후 한씨 소생도 적자이지만 자연인 이성계와 창업군주 이성계는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방증하듯 1차 왕자의 나는 초대 왕비가 죽은 후 기다렸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론하자면 오히려 이방석의 세자 책봉이야말로 무리수로 두말할 것도 없이 장성한 형들을 놔두고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것 자체가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말자상속 풍습이 있는 유목 민족 즉 여진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전주이씨 집안은 대대로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 전주이씨 가문은 이자응 이전까지 계속 사남 이하의 아들이 쌍성의 천호직을 이어왔다는 점이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자 상속은 장자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먼 땅을 개척하고 말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본가를 물려준다는 것이며 무조건 막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아들들이 경쟁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당시 갓 10대에 접어든 이방석을 지명하는 것은 유목민의 상속제도에 비춰봐도 크게 무리수였고 더욱이 조선이 유목제국이나 봉건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양천도 직후 신덕왕후가 사망하면서 세자의 배후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현 왕비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신덕왕후의 사망으로 사라지면서 이복형들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일단 방석을 세자로 정한 건 태조가 직접 나서서 결정한 일이라 불평하거나 반발하는 순간 불충으로 찍힐 수 있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의 분노와 실망은 절대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친모가 너무 일찍 죽어버린 것도 불행의 씨앗이었는데 신덕왕후는 사망 당시 고작 40세로 이성계의 맏아들 이방후보다 어린 그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조선 왕실이 공식적으로 그녀를 후궁으로 격하시켜버린 것을 보면 신덕왕후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신덕왕후가 살아있어도 일어났을 것이며 만약 살아있었으면 신덕왕후는 권력에 미쳐 자식까지 죽이는 패린녀로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복형 5명에다가 동복형마저 제치고 막내가 떡하니 세자 자리를 차지한 것 자체도 문제였는데 막내가 후계자가 된 것은 형들에게는 사형선고로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조와 신덕왕후가 다 죽으면 가장 위협이 되는 이방번부터 사사되었을 것인데 이복형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이방과와 이방원은 태조 사후 이방석 일파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방석 세자 책봉은 7명의 형들 중에 당시 생존해 있던 5명 중에서 최소한 방과, 방간, 방원, 방번의 4명은 죽여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우는 시리에 빠져서 술병으로 죽었고 이방현은 조선 건국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며 애초에 이방에는 야신이 없었습니다. 태조도 이에 대한 걱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방 조치를 했는데 왕자들과 사위를 책봉하면서 절제사 임명도 병행해 친위군 사력을 재편성했는데 이방과와 이방번, 이제가 친위군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조선 별란사 무인정사에서 정도전과 이성계는 무엇을 했나로 이어집니다.